217페이지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해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여기 위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등이 있습니다. 가감법이랑 대입법은 들어봤는데 이 등치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보기는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은 처음 듣는 거여서 그런데 그런데 이런 방법들의 핵심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미지수가 2개면 1개로, 미지수가 3개면 2개로, 2개면 1개로 이렇게 계속 줄여서 결국 1개로 만들어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미지수를 줄인다가 핵심입니다. 미지수를 줄인다.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특수한 관계가 나오는데 부정하고 불능이라는 건데 앞에서 1차 방정식의 부정불능도 배웠죠.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서 설명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해 줄 테니까 그때 잘 듣고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뭐냐면 여러 개의 방정식의 묶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해를 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에는 방정식을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묶어 놓은 방정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 이게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묶음 안의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죠. 자, 미지수가 2개고 1차 방정식 2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치? 미지수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도 있습니다. 자, x, y, z 이렇게.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요거 이렇게 문자 3개짜리가 교과서에서는 빠져서 없는데 이제 문제집에는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따로 같이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해놓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짜리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자, 하나가 2차식이고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죠. 다시 두 개가 2차랑 1차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2차랑 2차식이 2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해를 찾는 건데요. 중학교 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가감법과 대입법으로 푸는 걸 배웠죠. 그때 그 가감법, 대입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동치 변형을 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네,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그래서 56번에 다음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가감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등치법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연습장에다가 한번 하나씩 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식이 2개였죠. 하나가 2x 플러스 y는 1이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는 5. 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럼 이게 연립 방정식입니다. 2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자, 첫 번째로 가감법. 가범법이 뭐냐면 가짜가 이게 한자로 더할 가짜, 그렇죠? 더할 가. 뜻이 안 써지지? 미안해요. 더할 가짜, 감자가 덜어낼 감자. 그러니까 이제 덜어낸다는 게 뺀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방법. 변과 변끼리 더하거나 변과 변끼리 빼는 방법입니다.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면 알 거예요. 자, 요거를 위에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걸 2번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1번식과 2번식에서 선생님이 y를 없애보겠습니다. y를. 자, 그 y를 없애는 걸 수학에서 소거한다 이렇게 합니다. y를 소거하려면 자, 여기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위에 y의 개수는 플러스 1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절대값이 위에 건 1, 밑에 건 2라서 그 1번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양변에다가.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4x 플러스 2y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식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2번식은. 그렇죠? 자, 2번식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플러스 2y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서 y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졌죠.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 둘을 어떻게 돼? 더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 우변끼리 더하는 거야. 등식이 그대로 성립하는데요. 좌변 좌변끼리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7x는 2랑 5를 더하니까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y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감법이야.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 우변끼리 더했죠. 그치? 이렇게 해서 x는 1 이렇게 나오죠. 1차 방정식이니까 요 1을 여기 2번식에 넣어도 되고 요거 1번식에 2 곱한 거에 넣어도 되고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자, 어디에 넣어도 똑같아요. 자, 선생님은 요거를 1번식에 넣을게요. 1번식에 대입을 하면 x는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y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이게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그쵸?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y를 없애기로 결정을 해서 y의 개수의 절대값을 맞춘 다음에 양변을 더했죠. 그치? 자, 그런데 x를 없애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x를 한번 소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가감법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친구들도 연습한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쵸? 네. 자, 그럼 x를 없애려면 여기 x의 개수는 2고 x의 개수는 플러스 3이니까 둘이 같게 해야 되거든요. 개수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6으로 같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번식에다가는 3을 곱하고 양변에 그러면 6x 플러스 3y는 3 이렇게 되고요. 자, 2번식에는 2를 곱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면 6x 마이너스 4y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x의 개수가 같아졌는데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빼야 됩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야.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는 건 위의 식의 좌변에서 아래 식의 좌변을 빼고 위의 식의 우변에서 아래 식의 우변을 빼면 되는 겁니다. 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겠죠. 6x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4y니까 요거는 7y가 됩니다. 7y 이렇게 되고 3에서 10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역시 마이너스 1은 요 위에 있는 4개의 식에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선생님은 요번에는 요거를 2번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x 플러스 2는 5니까 그래서 3x는 2를 이항을 해서 2를 이항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 되고 x는 1이다 이렇게 되지.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죠. 그치?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y를 없앨 때 어떻게 써?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더했죠. 그치? 그래서 더하는 방법을 그 더할 가짜. 그래서 더한 거였고 지금은 어떻게 돼? x의 개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뺐죠. 그치? 양변을 뺐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덜어낼 감차에서 그 둘을 합쳐서 가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변끼리 더하거나 변끼리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더할지 뺄지 결정하는 건 그 개수의 절대값을 갖게 만든 다음에 뭐 x의 개수든 y의 개수든 갖게 했을 때 부호가 둘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같으면 빼야 없어지고요. 빼야 그 문자를 소거할 수가 있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그냥 더하면 개수를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할지 뺄지는 개수들의 부호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감법이고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입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대입법. 중학교 때는 거의 가감법으로 다 풀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감법만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대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기억나죠? 자, 두 번째 대입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법은 뭐냐면 뭐 1번이나 2번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선생님 1번을 1번식을 y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y에 대해 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드는 게 y에 대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두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1번식을 y에 대해 풀면 y는 1-2x 이렇게 되죠. 그치?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요 그 3번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식을 2번식에 넣습니다. 그 대신 넣는다는 게 대입이야, 대입. 그래서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요 y 대신에 요거 x 1-2x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3x-2 곱하기 1-2y 는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미안해, 여기 잘못 썼네.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차 방정식이 된 겁니다. 2 플러스 4x는 5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7x는 넘어가면 7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1이고요. 자, x는 1이라는 걸 요거를 3번식에 대입합니다. 다시 대입을 해주면 y는 1-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1-2라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죠, 그치? 이렇게 선생님 y에 대해 풀어가지고 넣었는데 x에 대해 풀어서 넣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x에 대해서 풀면 분수가 나오게 되니까 개수가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 y, x 이렇게 있으면 그 문자에 대해 풀면 됩니다. 자, 이게 대입법. 자, 그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이게 대입법을 더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세 번째 이제 등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치법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이름을 처음 들어볼 건데 하는 방법을 본 친구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이게 등치법이 어떤 거냐면 자, 세 번째 등치법인데 등치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리하고 1번식을 2번식도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좌변이 y로 똑같지. 그러면 우변 길이도 같다. 이게 등치법이야. 그러니까 대입법은 한 1번이나 2번식 중에 하나만 y에 대해 풀었다면 등치법은 1번도 y에 대해 풀고 2번도 y에 대해 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변길이 똑같다. 이렇게 푸는 게 등치법입니다. 한번 찾은 내용입니다. 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식을 y에 대해 풀어볼게요. 아니, x에 대해 풀어볼까? 아까 y에 대해 풀었으니까 네, x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해 푼다. 자, x에 대해 푼다는 게 뭐라고? x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자, 그럼 1번식에서 2x는 1-y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x는 양변을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1번식을 x에 대해 풀었고요. 자, 2번식도 x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해 푼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는 5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넘어가서 이쪽으로. 자, 그럼 여기서 x는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y, x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x, 2y 이렇게 됐죠. 자, 좌변끼리 같아졌죠. 그러면 이게 등식이 여기도 성립하니까 우변끼리도 같겠지, 그치? 이게 등치법이야. 그래서 우변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y 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2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이게 등치법이에요. 자, 개수가 분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양변에다 6을 곱해 볼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3-3y는 10 플러스 4y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양변에다가 곱하기 6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요걸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3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7y는 10에서 3을 빼니까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자, 어떻게 풀든 답이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그치? 자, 이렇게 푸는 게 등치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가감법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감법은 미지수 y를 소거했네.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 x도 하고 y도 하는 거 보여줬죠, 그렇지? 소거할 문자를 정해서 개수를 같게 만든 다음에 개수의 부호가 반대면 더하고 같으면 빼는 방법을 가감법이라 하고, 자, 대입법은 그쵸, 한 문자에 대해 풀어서 대신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자, 등치법은 여기서 둘 다 y에 대해 풀었네, 그쵸? y는 어쩌고 저쩌고, y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길이 같다 이렇게 푼 거죠,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등치법입니다. 알겠죠? 등치법. 자, 밑에 예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감법으로 해도 되고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등치법으로 해도 돼요. 자,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도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결국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일 때는 대입법이나 등치법보다 가감법을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 거의 가감법만 썼죠, 그치? 그런데 문자가 많아지고 식이 많아지면 어떤 식을 대입했는지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문자 자체가 가감법 쓰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가감법이 가능하면 가감법을 하시고, 그런데 뒤에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대입법을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죠? 많이 쓰긴 할 거예요. 미지수가 3개일 때도 어떻게 돼? 그 미지수 하나를 소거해서 미지수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위에서 배운 대로 연립 1차 방정식을 뭐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등으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자가 2개나 3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짜리가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네 문제가.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57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 세 번째를 3번식으로 해볼게요. 자, x, y, z 중에 어떤 문자든 없앨 수 있지만 선생님은 z를 없애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z를 소거하겠습니다. z를 소거하려고 할 때 1번하고 2번을 보면 여기는 z의 개수가 1이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죠. 그러니까 1번식에다가 2를 곱해서 2번식을 빼면 z를 없앨 수 있겠지, 그치? 자, 빠르게 해볼게요. 1번식에 2를 곱하면 6x 플러스 4y 플러스 2z는 16 이렇게 되고, 자 2번식이 그대로 쓰면 3y 플러스 2z는 11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z의 개수 같아졌죠? 빼면 없어집니다. 둘 다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6x에서 2x 빼면 4x, 4x에서 4y에서 3y 빼면 플러스 y는 n 없어지고 빼면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4번식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자 2개짜리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가지고 다시 또 z를 없앱니다. z가 여기서 2z, 2z니까 얘는 그냥 2번에서 3번을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치? 이미 개수가 같아요. 플러스 2z는 11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는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빼주면 없어지죠. 2x에서 x 빼면 x고 3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거니까 이거 조심해요. 플러스 4y가 됩니다. 없어지고 얘는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5번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4번식과 5번식을 보면 문자가 x랑 y밖에 없죠. x랑 y밖에 없는데 이번엔 x를 없애볼게요. 선생님이 x를 없애기 위해서 얘는 4x고 얘는 x니까 4번식에서 5번식에다가 4를 곱해서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4번식 그대로 쓰고요. 5번식에 양변에 4를 곱할 거니까 4x 플러스 16y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또 개수가 또 똑같네, 그죠? 빼주면 얘 없어지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15 마이너스 15y는 5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5 되니까 따라서 y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y가 1이면 그걸 여기다 요 식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4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대입해서 쓰면 4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니까 4x는 4고 따라서 x도 1이네요. 그죠? 자, 이 두 개를 저기 위에 뭐 1, 2, 3번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선생님 1번식에 아니 그죠? 이게 보이니 1번식에 넣을까요? 1번식이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z는 8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럼 이게 3, 2니까 5니까 따라서 z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x는 1, y는 1, z는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좀 과정이 길다 뿐이지 그냥 가감법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가감법을 몇 번 한 거야 이게,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치? 세 번. 그래서 이 귀찮기만 하고 거의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자, 이렇게 3개짜리 풀 수 있다는 거 연습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친구들도 본인 스스로 한 번씩 다시 풀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58번은 좀 중요합니다. 이건 좀 별표를 쳐 놓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순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식. 자, 순환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x 더하기 y는 4,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 z 더하기 x는 3 이렇게 돼 있는데 항이 두 개씩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죠? 문자가 각각의 등식에는 문자가 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총 보면 세 개지, x, y, z 이렇게 되는데 이 순환이 뭐냐면 이렇게 그 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도는 걸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도는 거냐? 잘 봐.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그죠? 어때? 자, x, y, z, 그치? x, y, y, z, zx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순환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환식의 풀이는 좀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그냥 순환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x 더하기 y는 3, 자,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 z 더하기 x는 3. 자, 이렇게 되죠. 그치? 이게 순환식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알죠? 자, 여기다가 써줄게. 문제집에다 써놓으세요. 순환식의 풀이는 우리가 가감법 할 때 등식을 두 개씩,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더했죠. 순환식은 저식 세 개에 좌변을 모두 더하고 우변을 모두 더합니다. 가감법을 두 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렇게 통째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더합니다. 그럼 좌변을 다 더하면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이렇게 되니까 두 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지, 그치?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이게 우변을 다 더하면 몇이 돼요?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로 나누면 3이지, 그치? 자, 우리가 이 식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이 식으로 이제 x, y, z를 어떻게 찾냐면, 잘 봐.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 더하기 y가 4라 그랬거든요. 요게 4지, 그치? 4야. 그럼 z는 몇이야? 4랑 z를 더해서 3이니까 따라서 z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식에서 보니까 y랑 z 더한 게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마이너스 1.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해서 3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x는 4죠. 4고, 그 다음에 z랑 x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게 이게 3이야. y는 0이죠. 그쵸?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어때? 쉽죠? 문자 3개짜리가 아까 위에서는 굉장히 그 가감법을 여러 번 하는 귀찮은 문제였는데, 이렇게 순환식일 때는 좌변끼리 쫙 더하고 우변끼리 쫙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인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 다 더해서 만든 식하고 위에 주어진 3개의 식을 각각 이용을 하면 문자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와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잘 나오니까 연습해 주시고, 이거 가감법으로 하면 위에처럼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지. 항상 시간을 주의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괜찮죠? 연습해 주세요. 순환식 잘 나옵니다. 네. 밑에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부정과 불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잠깐 했었어요. x, 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연립하면 일반적으로 한 쌍의 해가 나오지, 그치? 한 쌍의 해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가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독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독특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가감법을 하거나 대입법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y를 소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y를 소거해야지. 그러면 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니까 자, 기역에다가 2를 곱해서 니은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역에다 2를 곱하면 자, 4x 더하기 2y는 8 이렇게 되고, 니은은 4x 더하기 2y는 8. 계속 빼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없어지죠, 그죠? y만 없애고 싶었는데 이게 x도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4에서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0 곱하기 x는 8에서 8 빼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건 항상 성립하지, 그치? 그럼 x가 몇 개가 나와? x가 무수히 많이 나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무수히 많으면 그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y도 무수히 많아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x나 y가 무수히 많아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0은 0 이렇게 되게 되죠. 결국 0 곱하기 x가 0이니까 주어진 식은 두 방정식이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정식이란 얘기는 x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정이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할 수 없다. 이게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특이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놓고 당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좌변도 다 없어지고 우변도 0이네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도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도 선생님 y를 소거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 y의 개수가 얘는 2x, 얘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2니까 자, 디귿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리을을 빼보겠습니다. 디귿에다 2를 곱하면 4x 더하기 2y는 8 이렇게 되고, 리을은 4x 플러스 2y는 9 이렇게 되죠. 둘이 빼면 어떻게 돼? y만 없어진 게 아니라 x도 또 없어지지. 그때 없어질 때 0 곱하기 x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없죠. 자, x가 없으면 y도 없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해가 없어요. 항상 거짓이니까 요거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해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가감법을 했을 때 좌변에 한 문자만 없애고 싶었는데 문자 두 개가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질 때는 부정이나 불능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정인지 불능인지를 결정하는 건 우변도 0이 되는지 0이 아닌 숫자가 되는지가 결정하는 거죠. 자, 좌변이 0이 되는데 우변이 0이 되면 그땐 부정,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은 0이 안 되면 그땐 불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이렇게 부정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매번 해가지고 다 없어지는지 찾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인지 불능인지를 그냥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바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이 판정법을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 그렇죠?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 이 프라임은 그냥 이 x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a가 아닌 또 다른 숫자, b가 아닌 또 다른 숫자, c가 아닌 또 다른 숫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요거 그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했을 때 이 b가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부정이 되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 다음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 둘은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앞에 풀었던 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러면 4분의 2. 자, 여기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2분의 1. 자, 여기 상수항분의 상수항, 그러면 8분의 4. 그죠? 자, 다 똑같죠? 2분의 1로.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치?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4분의 2,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2분의 1. 같죠?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9분의 4. 그러니까 같지 않지, 그치?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자,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는 요 개수애들의 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쵸?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해가 한 쌍 구해질 땐 그럼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라고 하면, 이때 a의 개수분의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가 한 쌍이야. 상수항은 관계 없고요. x의 개수의 비랑 y의 개수의 비만 다르면 한 쌍의 해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고, 그쵸? 이 직선의 위치 관계랑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외운 것들이, 그쵸? 관계가 있어서 지금 잘 외워 놓으셔야 직선에 가서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뒤에 도형의 방정식의 직선하고 연결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쵸? 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60번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60번처럼. 그래서 개수를 직접 맞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 위에 나온 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다음 60번 해볼게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해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a 값을, 그래,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뭐야?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자, 볼게. x의 개수 1, 여기는 x의 개수 a분의 a-1. 자, 1분의 a-1하고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a-4분의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분의 상수항, 그쵸? 3분의 6하고, 이게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죠, 그쵸?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여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자, 이렇게 분수랑 분수랑 같을 때는 여기 분모랑 여기 분자랑 곱한 거 하고, 여기 분자랑 여기 분모랑 이렇게 곱한 게 똑같습니다. x자로 곱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6a-24, 64, 24는 얘랑 얘랑 곱하면 -6 이렇게 되죠. 그럼 6a는 넘어가서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3, 여기도 한번 넣어볼까? 여기 3 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1분의 2 이렇게 되지. 1분의 2, 여기도 1분의 2 똑같이, 그치? 그래서 a가 3이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위에 걸 외워야 이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자, 해가 없다는 건 뭐라 그랬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랑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있을 때 요거는 같고 요건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풀면 x자로 곱하면 같다 그랬죠? 얘랑 얘랑 곱한 거 a-1 곱하기 a-4는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고 a제곱 마이너스 5a 넘으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민수분해하면 3, 2, 6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3 또는 a는 2인데 아까 a가 3일 때 해가 무수히 많다였죠. 그래서 이거 안 되고 그럼 a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1분의 1 이렇게 1이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1이지. 근데 얘는 2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해가 무수히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잘 외워주시고 연습은 밑에 문제 63번 해주세요. 그렇죠?